광복 80주년 기획보도 첫 번째로 부산의 학생 항일 운동사를 짚어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의 상권 중심지였지만 해방이 되면서 독립의 기쁨을 이름으로 담은 부산 광복동을 재조명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된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돌아온 부산항 제1부두, 아직도 미봉환 유해들이 남아있습니다. 광복의 그날, 일본이 항복선언을 하기 직전까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목숨을 거둔 청년이 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청년을 위해 강서구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올해는 일제의 통치에서 벗어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날의 감격은 지금도 우리 가슴 깊이 살아있는데요. BTV 뉴스에서는 부산 곳곳에 남아있는 독립의 발자취를 짚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부산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동래에서 학생 항일운동사를 짚어봅니다. 김석진 기자입니다. 부산의 3.1 만세 운동은 지난 1919년 3월 11일 일신여학교 학생들이 좌천동에서 처음으로 독립만세를 외친 이후 이틀 뒤 이곳 동래시장에서 동래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의 주도로 수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독립만세를 제창한 것이 부산의 독립운동의 시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범어사 그리고 구포시장, 기장읍 등 부산 전역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동래고 학생들은 1940년 11월 열린 한일 학생 모의 야영 전투훈련 중 일본인 심판장의 편파 판정에 항의해 관사를 습격한 일명 노다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학생 항일 운동사에 획을 그었습니다. 우리 각상훈 선배님 애국지사 그분이 1916년에 졸업을 하시고 서울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대학교. 거기에 다니실 때에 파고다 공원에서 3.1 운동하는 걸 보고 거기서 독립선언문을 구해가지고 동네에 갖고 내려왔어요. 갖고 내려오는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외경들 바람에. 그때 그분이, 그 선배님이 운동화 끈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한지에다가 적힌 그걸 갖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갖고 내려와서 독립선언서 요새 같은 카피죠.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만들어가지고. 동래가 부산 독립운동의 성지로 불리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발발 시 동래성 송상현 부사는 왜군에 끝까지 저항하다 전사했고 200여 년 뒤 그 얼을 이어받은 지식층 인사들의 모임인 기용회 등은 신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이어왔습니다. 이를 통해 배출된 독립운동가들도 여럿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여성 독립운동가인 박차정 의사도 그중 한 분입니다. 박 의사는 1910년 동래 복천동에서 태어나 일신여학교를 졸업한 뒤 항일운동을 주도했고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총상을 입어 그 후유증으로 34살의 나이에 순국했습니다. 동래군은 박 의사의 생가를 복원하고 독립투사 오빠인 박문희, 문호 의사와 함께 그 넋을 기리고 있습니다. 주로 지방에서는 명문가 역시 선비들이 그런 사람들을 협력하에 만세운동하고 이래 했지만은 부산 동네에서 일어난 것은 주로 학생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이 만세운동을 이래 벌였습니다. 동래 사적공원에 있는 부산 3.1 독립운동 기념탑. 광복 50주년을 맞은 1995년 8월 15일 첫 삽을 뜨고 이듬해 3월 1일 기념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념비에 새겨진 독립운동가들의 이름. 국권 회복을 위해 일제에 대항하며 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이 이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광복동 거리는 다시금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상권의 중심지였던 곳이 해방 이후 광복이라는 이름을 얻으며 시민들에게 자유와 희망을 전하는 장소로 거듭났는데요.
부산 광복동을 재조명해봤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쇼핑과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 광복로 상거리 시티스팟은 10여 년 전 가로 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지금까지 젊은이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광복로 삼거리 지역이거든요. 삼거리인데 삼거리에 지금 이렇게 멋진 조각상이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기 남녀가 둘이서 이 굴을 바치면서 아주 멋진 모습을 하고 있는 이 공간은 시티스팟이라고 합니다. 광복동은 잃었던 빛을 되찾다라는 뜻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복절과 같은 한자를 쓰는 법정동이자 행정동입니다. 광복동 거리 곳곳에 옛 흔적과 함께 독립의 의미를 새긴 표식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여기서 그 상업 활동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하던 그러한 공간이었던 것이 이제 해방을 맞이한 기쁨으로 이 공간을 광복로로 명명을 하고 지금 현재 이어져 나오고 있는데, 이곳이 과거 일본인 정관 거류지로 장수통이라 불리며 상업과 금융 문화 중심 지역기에 일제 흔적이 많았던 이곳을 자유와 희망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이름부터 새로 바꾸며 민족적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거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경제 거점이었는데요. 해방 이후 강복동이라는 이름으로 새로 태어나면서 지금은 시민들에게 독립의 기쁨을 전하는 거리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광복의 의미를 새긴 광복동이 광복 이후 과거 부산 패션과 문화의 중심지였지만 현재는 쇠퇴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합니다. 부산 최초의 영화관들의 집약된 거리가 광복로 일대였는데 국제영화제가 만들어지면서 초창기도 여기서 시작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해운대로 가고, 그러니까 도시가 자꾸 외곽 지역이 발달하다 보니까 원 중심지를 잃어버리는 듯한, 근데 시골집을 잊어먹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이 광복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광복동의 역사적 흔적은 이제 낡은 건물과 역사관 등에만 남아 있습니다. 광복로 그리고 중앙동이라는 상업공간, 국제시장, 부평시장, 그리고 보수동원 책방골목, 그리고 자갈치시장, 이 전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산의 한 테라마켓, 그 슈퍼마켓이 아닌 슈퍼보다 큰, 기가보다 큰 테라마켓 같은 개념인데, 그 테라마켓의 중심에 광복동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거에는 여기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외곽으로 흩어져 있다는 이런 것 때문에 좀 안타깝죠. 하지만 광복동은 여전히 부산의 근현대사를 품고 그날의 빛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광복의 기쁨과 자부심이 깃든 광복동. 여전히 시민들의 기억 속에서 독립의 상징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항만인 부산항 제1부두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광복 이후 귀한 동포들의 역사가 서린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이곳을 통해 돌아왔으나 아직도 미봉환 유해들이 남아 있습니다. 남은 유해의 봉환과 치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재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2년 지어진 한국 최초의 근대식 항만인 부산항 제1부두. 과거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 식민지 수탈의 통로이자 해방 후에는 귀한 동포와 피난민, 군수물자 수송의 관문이었습니다. 광복 이후 200만 명이 넘는 동포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이곳 부산항을 통해 귀환했습니다. 일제는 부족한 전쟁 물자와 노동력을 충당하기 위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내세워 본격적인 강제동원을 시작했습니다. 노무자와 군인, 군무원, 일본군 위안부 등 조선인을 전장으로 내몰았습니다. 신체적 구속과 정신적 압박, 취업 사기, 법적 강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통계를 근거로 우리나라 정부가 추계한 인원은 중복 인원 포함 780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위안부 피해자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제 1930년대 후반부터 이제 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본
그리고 중서부 태평양 등지로 강제 동원이 되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이제 출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산항 주변에 그분들을 위한 숙소나 뭐 인력 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우암동에는 그분들을 이제 강제 동원되기 전에 이제 신체 검사를 위한 검역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부산은 이제 강제 동원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종료 지점이기도 합니다. 네. 일본의 패전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귀환은 일본의 몫이지만 방관했고 조국은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주로 5에서 10톤급의 배를 이용해 스스로 귀환길을 나서다가 폭풍과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습니다. 강제 동원지에서 귀환한 피해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다만 해방 후 남한 유입 인구 현황 등을 통해 2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귀환 동포 등 다양한 이들을 품은 도시입니다. 그 해방되고 나서 이제 들어온 조선인들이 고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제 장기간 부산에서 머물게 됐는데 그분들을 이제 따뜻하게 맞아줬던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집을 내주기도 하고 수용소를 마련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제 또 이제 다시 한번 또 아픈 역사를 맞이하는 게 이제 6.25 전쟁을 맞이하는데, 그 과정들이 이어지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게 된 분들은 부산에 정착하기도 하고, 그분들한테는 이제 부산이 제2의 고향이 된 거죠. 강제 동원지나 귀환 과정에서 사망한 조선인의 유해 상당수는 광복 80년이 지난 지금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타라와 섬에서 태평양 지역 최초로 강제 동원돼 숨진 희생자의 유해 한 구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 사할린과 팔라우, 필리핀, 대만 등 다양한 지역의 미봉환 유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봉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한편 부산에는 목숨을 다해 독립을 외쳤지만 알려지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독립을 불과 2시간 남겨두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본군 총탄에 목숨을 거둔 청년이 있는데요. 강서구 주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이 청년의 안타까운 넋을 30년째 기리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일제가 우리 주권을 빼앗기 전부터 가덕도에는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습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난 1904년부터입니다. 외양포에는 일본군 포진지가 아직 남아있고 헌병대 막사로 쓰던 건물에는 지금도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덕도 일본군 부대에는 조선 청년들도 징병돼 있었습니다. 그중 한 청년은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녹산까지 4km가 넘는 거리를 헤엄쳐 가덕도를 빠져나왔고 한참을 걷고 뛰며 봉화산을 넘었습니다. 기진맥진한 청년은 바위 절벽에서 일본군에 붙잡혔고 총탄 2발을 맞았습니다. 청년은 대한독립 만세를 2번 외치며 숨을 거뒀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광복을 맞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한 정오를 불과 2시간 남겨둔 시각이었습니다. こ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하루만 늦게 탈출했다면, 2시간만 더 도망칠 수 있었다면 청년은 광복을 맞았을 것입니다. 잃어먹는 병사가 국제 정세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군영을 탈출로 했겠냐를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고향도 나이도 이름도 모르는 항일 용사를 위해 강서구 녹산동 주민들은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은 청년의 안타까움을 대를 이어 전했고, 광복 50주년이던 1995년 주민들의 성금으로 위령비를 세웠습니다. 위령비는 그가 목숨을 바친 봉화산 천여골 사자바위 인근에 서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장렬히 살아신 무명의 용사이시여 그 충성 영원히 잊지 못해 우리 모두 조국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위령제는 올해로 30번째를 맞습니다. 2017년
국가보훈부는 위령비를 현충시설로 지정했고 올해는 처음으로 보훈부 관계자가 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알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투쟁이나 항일 행사 또는 국가 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금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좀 잘 이렇게 고취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야 할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한 청년이 가슴속 품고 있던 독립의 열망은 숨을 다하는 그 순간 터져나왔고 그 함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강서경찰서는 폐업한 금은방에서 2천만 원 상당 귀금속 200여 점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2시 35분쯤 모자와 복면, 장갑을 착용하고 옆 가게 가벽을 넘어 침입했고 앞서 당근마켓 거래를 빌미로 폐업한 금은방을 사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피의자를 특정하고 잠복과 CCTV 추적 등을 통해 도피 중이던 A씨를 모텔에서 검거했습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의 배우상 심사위원으로 배우 이정은과 유태오를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배우상은 한국 장편 독립영화 속 신예 배우들을 발굴하고 조명하기 위한 상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 비전의 밤에서 한국 작품을 대상으로 최고의 연기를 펼친 남녀 배우 각각 1인에게 수여하며 수상자에게는 각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부산 기장. 이곳에는 혁신적인 제품 경쟁력으로 2025년 부산 스타 소상공인에 선정된 곡물 전문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쌀이나 곡물에 자연에서 찾은 영양소를 코팅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한 100여 가지의 상품들을 현재 생산하고 있고요. 전국의 학교 급식, 유치원, 그리고 다양한 곳에서 저희 제품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2010년도에 저희가 창업을 했고요. 그 당시에 쌀이 이제 FTA가 쌀이 개방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쌀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이 좀 있었고요. 예전에 얘기했던 밥이 보약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접목해서 밥만 먹어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쌀들을 한번 개발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쌀 한 품목으로 저희가 이제 4가지 상품으로만 제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판매를 했는데 현재로는 뭐 쌀, 현미, 보리, 뭐 찹쌀, 그다음에 슈퍼 곡물들 다양한 곡류에다가 저희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첨가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이 달라진다는 건 우리의 일상이 바뀌는 일이죠. 김세원 대표는 건강한 곡물을 직접 개발하고 제조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력 상품은 저당 현미 2종입니다. 두 제품은 미국 FDA에서 건강한 식품으로 발표한 현미에 복합 효소 처리 기술을 사용해 전분과 단백질의 구조를 전환시킨 부드럽고 찰기 있는 현미인데요. 일반 현미와는 확실히 다른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유기농 현미는 농촌진흥청에서 육종한 최고 품질 쌀로 뽑힌 유기농 현미만을 100% 사용해 인기인데요. 2025년 유기농 스타 상품 경진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복합 효소 처리 기술을 통해서 일반 현미 대비 당류가 이제 33% 감소되고
이제 저항 전분과 수용성 식이섬유가 이제 200% 증가돼서 이제 일반 현미와는 다른 기능성 현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쌀이나 일반 현미는 우선 씻는 그런 과정도 있고 세척해야 되는 과정도 있고, 현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리는 과정도 있는데, 이제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불리지 않고 물만 넣어서 취사하면 이제 맛있는 현미를 드실 수 있는 거죠. 보통 이제 건강 관리에 조금 관심이 많으신 중장년층이나 어린이들 그 이유식이나 이제 건강식에 관심이 많으신 젊은 어머니들, 이렇게 주로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주식인 곡물을 더욱 건강하게 바꾸는 김세원 대표. 그의 최종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회사 같은 기능성 쌀을 만드는 곳이 현재로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저희밖에 없습니다. 밥 한 공기가 사람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 우리가 지켜가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